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7일 임신 첫 번째 기사 1598년 명만력 26년 왕세자가 아침 저녁에 문안하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7일 임인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었다. 삼가 하기를 받들고서 옥후가 편치 않으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들은 우려스러운 마음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7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은근수가 비밀이 아뢰었다. 신이 중국 장수에게 들으니 어사 왕 선안이 양경리를 탄핵하면서 불충 불효에다 추위하였다 하고 이어 송고손 송응창 고양겸 송광을 말한다. 세 총독은 본병을 우롱한 것으로 언급하였다 하기에 묻기를 무엇을 주위하였다고 하는가 하니 경리가 서공하는 제본에서 특별히 다른 사람을 가려 대신할 것을 청했으니 이것이 바로 주위이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7일 임신 네 번째 기사 동낭중의 적반사 한덕원이 아뢰었다. 어사 왕선안이 제본을 올려 양호를 불충 불효의 주위 탈정했으니 직관을 삭탈하라고 탄핵하였으며 송응창 고양겸 송광은 본병을 우롱하여 석국을 잔파시켰다 했다 합니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7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묘시와 신시의 사방에 안개 기운이 있었고 사시에서 유시까지 한무리가 졌다. 초경에서는 오경까지는 달무리가 졌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7일 임신 여섯 번째 기사 산동 보종사사 오자미 겸 안찰사 첨사 양근에게 직서를 내렸다. 근래 외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석국에서 급함을 고함에 따라 비외 해방도를 설치할 것을 의정하였기에 지금 특별히 신명하노라. 그대는 요양, 관전, 금주, 조선 등의 지방에 가서 편리한 대로 주차하라. 해부에서 제준한 사리를 참조해 보건대 병마를 조련하고 사조를 모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체 방해에 대한 사무와 전수에 대한 기일을 모두 맡아서 전관하라. 무릇 조선의 군량과 둔수, 성을 쌓고 요새를 설치하는 등의 항목을 아우러 조처하되 경리 도의사와 더불어 계획을 의논하여 시행하라. 또 관할 위소를 수비하는 파총, 총병, 참장, 유격 등 관리들은 모두 요동 각도의 채통을 참조하여 행사하게 하고 계요, 총독과 경락의 절제를 따르게 하라. 그대가 이 책임을 전담했으니 더욱 청렴하고 공변되게 하며 자신을 바르게 하여 아랫사람을 거느려서 바다의 요기를 힘써 소탕하여 변방이 영원히 힘입도록 임사의 책임을 다하라. 만약 제멋대로 게으리하여 이를 어긋나게 한다면 그 책임이 그대에게 돌아갈 것이니 삼가 명을 받들라. 이런 연고로 직서를 내린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7일 임신 일곱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말값에 관한 자문을 보낸 뒤에 어찌하여 가부 간에 말이 없는가?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8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에 문안하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8일 개유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권지 승문원 부정자 김유가 복수 초모사의 종사관으로 충주에 왕래할 적에 기생을 데리고 풍악을 울리면서 당금대 아래에서 술을 마셨는데 그곳은 바로 그의 아비 김여물이 전사한 곳입니다. 자식된 자로서 자기 아비가 전사한 곳에 이르러 울부짖으면서 통곡하여 차마 그곳을 지나갈 수 없는 일인데 그의 소위행이 감히 이와 같았으니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통탄하고 경악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사판에서 삭제시켜
인륜의 기강을 바로 써서 그리고 안팎의 군량이 고갈되었는데도 이어댈 방도가 없으니 특별히 많이 저곡한 우수한 수령은 당상관으로 승급시키기도 하고 승직시키기도 하여 다른 사람을 권면시키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중 겨우 100여석을 넘은 자와 겨우 50석이 되는 자에게도 중가를 제수하고 있어 보장하는 은전이 도리어 중하지 않게 되어버리니 물정이 모두 미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납곡 사목에 의하면 쌀 170석을 당상에 제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가에서 바치는 것도 그 수량이 오히려 이렇게 많은데 더구나 수령으로서는 관비한 수량이 이와 같이 적은 데이겠습니까? 파주 목사, 심일휴, 양양부사, 이홍로, 영동 현감, 정원경은 당상 가자를 아울러 개정하라고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다만 수령의 가자에 대한 일은 활법이 없을 수 없으니 이미 받은 가자를 이제 고칠 수는 없다 하고 이어 전교하기라. 이런데 외방에도 기약이 있는가 정원에 하문하라 하였다. 우부승지 최건이 아뢰기를 서북 변방에는 아직도 왕년의 습관에 따라 기약을 폐지하지 않고 있지만 신들이 들은 바에 의하면 충주는 분탕된 뒤로 음악 등의 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옛날에 기약이 있던 지방이니 대간의 윤호는 반드시 들은 것이 있어서 말한 것일 것입니다. 하니 비만기로 이르기를 전에 듣건대 외방 수령들이 풍악을 베풀고 잔치를 열고 있는데 혹 봉사자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 그들의 심수를 극히 해괴하고도 경악스럽다. 대간이 논하기 전에 한 사람도 그 마귀를 청하는 자가 없어 항상 혼자 단식이 절실하였다. 이런 때 나라에 어찌 기약을 들 수 있겠는가? 육진 만포를 제외하고는 모두 혁파하고 통렬히 금지하되 어기는 자에게는 윤상을 폐란시킨 율로 논할 것을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8일 개유 세 번째 기사 마제독이 서울에 군량이 없다는 이유로 유격 모국기를 전주에 파귀를 예천에 나눠 보내어 각각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먹으면서 방수하게 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8일 개유 네 번째 기사 묘시에서 오시까지 현무리가 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8일 개유 다섯 번째 기사 승문원이 아뢰기라 주문은 한 글자라도 사실과 어긋나서는 안 되며 지나치게 아부하는 문장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진공한 곡절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지만 다시 10분 사실대로 해야 합니다. 또 외적의 예봉이 꺾였다고 하지만 외적의 예봉이 참으로 꺾였는가? 또 조용히 포위를 풀었다고 하는데 조용이란 두 글자도 역시 속이는 것에 가까운 것이다. 또 참액한 것이 1,400여 겁이라 했는데 이것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니 사실과 틀릴까 매우 걱정스럽다. 그리고 중국 군사를 유치시켜 지키게 하고자 하면 군량을 이어댈 대책이 없고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게 하고자 하면 방비가 전혀 없다고 하였는데 군문과 격리로 하여금 이 말을 하게 한다면 괜찮겠지만 어찌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이겠는가? 이른바 철수하여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나라가 중국군이 왜 철수하여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말인가? 나는 알 수 없으니 회개할 것으로 승문원에 이르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도산을 진공했던 곡절에 대해서는 밖에 있던 사람들은 직접 볼 수가 없었으므로 서로 전하는 말을 듣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직 끝까지 전진에 있던 자만이 그 진상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일대 동안의 접전이 왕년 평양의 싸움에 비하여 더욱 통일했다는 주문 원고의 기록은 다만 눈앞에서 본 것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포위를 풀 때의 상황은 사시초에 전령, 보병 및 병들고 부상당한 군사를 먼저 내보내고 미시 말경에는 격리가 비로소 장막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파세 양등산의 군사들에게 뒤를 담당하면서 함께 나오게 했는데 배에 탔던 외적이 육지에 내렸으므로 파, 양 두 장수가 두루 추격하여 적 8급을 참하자 외적이 퇴각하였습니다. 경리가 또 군량을 방출하는 곳에 도착하여 나머지 군량을 모두 불태웠는지 여부를 조사해보고 나서 문하의 관인들로 하여금 말이 없는 군병을 수습하고 버려진 투구와 갑옷을 쌓아놓고 불에 태우라고 하여 이와 같이 지체하다 보니 이미 해가 기울었습니다. 12리 밖에 도착하니 외적이 백음사 후봉에서 예워싸고 나음으로 경리가 마병으로 하여금 추격하자 외적들이 조금 물러갔다가는 마병이 멀어지면 또다시 나타나 7, 8리를 행진하다가 중지했습니다. 이때 본국 사람들로는 참견한 자가 많지 않았고 북문으로 전해진 말이 반드시 사실과 틀리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액하는 수급의 수는 병부의 계보한 문서에 원래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으니 그 수에 맞는지를 조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군하여 돌아간다는 말에 대해서는 과연 온편하지 못하니 상위 전교가 윤당하십니다. 이 한 조목은 산삭을 가하여 고쳐야 하겠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6월 1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왕세다가 아침에 문안하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6월 19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대사원 이헌국, 대사관 이희등, 지비 이함, 지평 이이첨, 이필형, 정은, 송은순이 아래기라. 지금 종사가 폐허가 되고 바야흐로 와신 상담하신 중이니 신하된 자는 마땅히 성상의 뜻을 체득하여 희원하는 일 같은 것이라도 오히려 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방자에게 술을 마시고 붕악을 진설하는 일을 참아하다가 조정이 금령을 내린 뒤에야 그만둔단 말입니까? 신들이 모두 무상한 사람으로 이모의 자리에 있으면서 수령과 봉사관 중에 방자에게 술을 마시고 잔치의 풍악을 진설하는 자가 간혹 있는데도 견문이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어 미처 논익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성상의 정교를 봤더니 신들이 지금을 수행하지 못한 죄가 드러났습니다. 신들을 파직시켜 주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9일 갑술 세 번째 기사. 형 군문의 제본에 계요 총독 형계는 적추를 거의 사로잡을 뻔했는데 구원병이 갑자기 들어닥쳤으므로 삼가 편의상 군사를 거두어 돌아와 휴식을 시키려다가 다시 출병하여 해방의 평정을 도모하려 하는 것에 대한 일로 제반을 올립니다. 경리 양후가 전의 일에 대해 계보한 것과 또 다른 개첩을 받았는데 이는 장수가 되어 황상의 위엄을 받들고 출사하여 승리를 거두었으니 삼가 장수의 뜻을 못받아 군중의 상을 조목조목 진달하여 격려해 줄 것을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울산, 태화, 강반, 홍정, 성왕단, 도산 등차를 공격하여 취했다는 것과 청산, 직산의 싸움에서의 각 장관의 용겁과 공죄에 대한 대략을 언급한 것으로 각각 본직에 도착하였습니다. 점차적으로 도착한 당부에 의거하여 도절, 공취, 참핵, 상손과 각 대소 장관들의 용급에 대한 정실과 공주의 경중과 기병, 보병 등의 참핵한 수급에 따라 상의 등재를 매김에 있어 무신의 단안을 위주로 하고 당부의 원위를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경리와 무신을 거쳐 해방도에 전행해서 일일이 다시 핵실하여 자세히 조사해 의논하여 확정하였는데 양후가 오는 날에 바야흐로 감히 갖추어 소를 올려 성지를 청하게 했던 것입니다. 요새를 설치하고 군사를 나누어 수비함에 있어 군사들로 하여금 소의 제처마다 집을 짓고 보루마다 척후를 세워 점차 외적을 핍박하여 위축시킴으로써 객이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도를 나누어 위관을 보내 둔전을 경작해서 군량을 저축하도록 군사를 붙이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무신과 의논했었는데 왕경에 도착해서는 순수히 얼굴을 서로 마주하고 그 일에 대해 간구하였습니다. 지금 해방도 양조령에 이미 왕경에 도착하였고 천중도부의 제신도 오래지 않아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들이 분포하여 거행하는 이 외에 먼저 해신과 경리, 무신이 함께 남해에 주둔하고 있는 외주에 대해 수제에서 성루를 수리하고 산채를 척주하는 한편 유격병을 날마다 진격시켜 핍박함으로써 그들의 소굴을 분탕질하여 인심을 수습하게 해야 합니다. 가등청정이 경상도의 주현에 격서를 보내 신정을 기회로 횡포한 음모를 마구 부리겠다고 하니 그 사태는 더욱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틈을 타서 예봉을 꺾지 않는다면 외적의 큰 세력이 북쪽으로 뻗치게 되어 앞으로 남쪽에 주둔할 겨를이 없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청추는 교만하고 사나운 위인인데다가 그가 그느린 군사도 강하니 이들만 한번 좌절시키면 나머지는 모두 와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겨울 울산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지금 다행히도 황상의 위령을 힘입어 한 번의 공격으로 하나의 경관성을 빼앗고 한 명의 외장을 사로잡았으며 세 곳의 산채를 깨뜨렸습니다. 베어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물에 빠뜨려 죽인 대소 적장이 100여 명이나 되며 참액한 수급이 1200여 겁이나 되는가 하면 불에 에워싸고 곤욕을 당한 자들을 합치면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청추가 도산에서 곤경을 당한 지도 10여일이나 되었는데 그들이 비를 먹고 흙탕물을 마시면서 살려달라 부르짖어 액을 하기에 이르렀으니 외적의 힘이 궁해지고 형세가 촉박한 것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이는 하늘이 차츰 난을 싫어하기 때문이니 저 청추도 어떤 곳에서 머리가 부서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비바람이 길이 막히고 군사와 말이 오랜 싸움에 지치는 등 또 적의 수력, 구원 등이 함께 들어닥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위를 부리지 않을 수 없었고 군사를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무신이 임시 변통으로 군사를 거두어 돌아온 것은 매우 소견이 있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장사들 가운데 병든 자와 다친 자는 응당 잠시 휴식해야 할 것이고 공룡 화기 가운데 손상되고 고장난 것은 응당 잠시 정돈하고 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정례룸을 배양에다가 다시 남북의 군사가 함께 도착하고 수력의 군사가 모두 모인 다음 특별히 공격하여 섬멸할 것을 도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원흉은 아직 살아있지만 적들의 간담은 이미 서늘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에서 용명을 떨쳐 앞을 다투어 공취한 것은 모두 장사들이 힘을 다하여 싸운 소치이고 복병을 설치하여 정법을 사용하고 기계도 사용한 것은 제독 마귀가 고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승리는 무신 양호의 분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달려 몸소 사졸들보다 앞장섰고 갑옷을 입고 친히 행진에 임하였으므로 계획을 세우고 결단함에 있어 한 가지 일도 그의 생각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고 한 가지 명령도 그의 지시에 힘입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시석을 무릅쓰는 것도 돌아보지 않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쉴 틈 없이 군사들을 격려하여 외적을 섬멸시키고자 도모하기를 시종 한결같이 하였습니다. 이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이 기이한 승첩을 거두었던 것이니 그 공이 위대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피로에 지쳐 병을 얻었으나 하늘이 충량한 사람을 보살핀다면 곧 나을 것입니다. 만약 끝까지 휴식하기를 바란다면 나라의 큰 일을 다시 누구에게 맡긴단 말입니까? 삼가 바라건대 천어를 내려 힘써 만류하시어 잠시 병을 조리하고 특별히 전수에 대해 도모하도록 하소서. 만약 직무상 왕경에 있게 되면 동쪽을 돌아보고 서쪽을 살피면서 남쪽을 재촉하고 북쪽에서 운송해 오게 하느라 감히 숨돌릴 틈 사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의 호랑이가 다시 들쳐 나오고 솥 안에 들어있던 물고기가 다시 물을 얻어 유유히 논일듯이 된다면 국의 공을
끝내지 못할 것이니 실상 만전의 계책이 못되는 것입니다. 화근을 일찍 제거하지 못하면 중원이 편안히 쉴 수가 없게 될 것이니 참으로 그 책임을 사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인은 즉시 파면시키고 특별히 재능과 등망이 있는 자를 선발해 보내어 대임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만 바다의 요기가 평정되지 않았으므로 추위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이 때문에 주저하면서 감히 못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그 직임을 그대로 수행하면서 힘써 후사를 도모하게 하소서. 조용히 성명의 처분을 따라야겠기에 이렇게 가추어 제본을 올립니다 하였는데 칙지로 성질을 받들었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9일 갑술 4번째 기사 산동 보종 사사 우자미 양조령에게 칙지를 내렸다. 근래 외적 정세의 변동으로 인하여 석국이 급보를 고해해 왔으므로 비외 해방도를 설치기로 의정했다. 특별히 그대에게 명하노니 요양, 관전, 전주, 조선 지방에 가서 그대의 편리대로 주차하되 해부에서 지준한 사리를 심사 참조하여 병마를 조련하고 사조를 무율하여 공과 죄를 관찰할 것은 물론 일체 비외하는 사무와 전수의 기의를 모두 소속시켜 전관하라. 조선의 병식, 둔전, 둔수, 건성, 설험 등 항목도 아울러 소속시켜 요리하게 하노니 격리, 도어사와 계획하고 의논해서 시행하도록 하라. 관할, 위속의 총병, 참장, 유격 등의 관리는 모두 용병, 요동 각도의 채통을 참조하여 행사하고 개요, 총독의 절제를 따르도록 하라. 그대가 이 일을 전임받았으니 더욱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수행하고 바른 행동으로 아랫사람을 거느려서 힘써 바다의 요기를 소탕해 번리의 나라가 영원히 힘입어 되도록 임사를 제대로 수행하라. 혹시라도 방종하고 게을리해서 일을 그르치게 된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니 그대는 공경히 받들라. 이런 이유로 칙서를 내리노라.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9일 갑술 5번째 기사 헌문관 부엉겨 윤경리 교리 정혹 등이 대선 이헌국 대사관 이희덕 등을 처치하는 데 대해 아뢰었다. 근데 외방에서는 혹 풍악을 진설하고 잔치를 베푸는 자가 없지 않은 것은 조정에 금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심이 완만하여 방종하고 안일한 습관에 절어 이렇듯 해괴한 습성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요즘 대간이 그 중에서 심한 자를 거론하여 탄핵하였으니 공론이 행해지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종전에 견문이 미치지 못해 미처 논핵하지 않은 잘못을 논한다면 그저 시끄러워지는 단서만을 열어놓게 될 뿐입니다. 대사관 이헌국과 대사관 이희덕 이하를 아우러 출사하도록 명하소서.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9일 갑술 6번째 기사 의정부 영의정 유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이러한 때에 이미 미미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실에 누워있으면서 여러 날 출사하지 않았으니 그 죄가 만번 죽어 마땅하고 스스로 용납될 곳이 없습니다. 다만 신의 병세가 고질이 되어 잔약한 목숨이 신라같이 붙어 있을 뿐입니다. 원기가 세전함에 따라 온갖 질병이 마구 발병하므로 근력이 이미 다 없어져 몸을 이끌고 직무를 수행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부득이 성현을 입힌 사면을 받아야 만에 하나 살아날 길이 있을 것입니다. 또 생각한데 불초 무상한 신이 차지할 자리가 아닌 자리에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인심이 용납하지 않고 귀신이 희롱하니 요즘 일어나는 난처한 일을 일일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불측한 말을 꾸며내는가 하면 익명의 글을 격리의 군중에 보내기까지 하여 여러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대므로 듣는 자들이 경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변전해 간다면 무슨 일인들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는 모두 신이 적악한 데서 온 것으로 신이 만약 그대로 대신의 자리에 있게 되면 반드시 위로 국가에 누를 끼치게 될 것이니 신의 몸에만 화가 있을 뿐이 아닙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성령께서는 천지의 부모이시니 애처롭고 불쌍하게 여기시어 상구에 구애받지 마시고 빨리 신의 본직과 겸직을 재직하여
해면식이라고 명하소서. 여러 공사에 민망하고 절박한 형세가 이로 인하여 조금이나마 주어진다면 국사에도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신이 베개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속에 있는 뜻을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니 기원하고 간과는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런 때 어찌 사피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해야 할 일이 많은 때를 당하여서는 더욱 쉬고 있어서는 안 되니 속히 출사해야 한다 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9일 갑술 7번째 기사. 묘시에서 50가지 햇무리가 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9일 갑술 8번째 기사. 지평 이 비형이 와서 아뢰기를, 별난이 있은 뒤로 작상을 함부로 시행하여 명기가 훼손되고 유품이 뒤섞여 불행히도 고신장을 술 한 잔과 바꾼다는 기론과 같이 되었으므로 식자들이 한심하게 여겨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수령들이 회계 이외의 곡식을 더 조획한 것은 바로 직분 안의 미세한 일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특별히 기록할 만한 공이 없는데도 증가를 주므로 사람들을 권면하는 은전이 도리어 공이 있는 자로 하여금 태만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물정이 매우 온편하지 못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파주 목사 심일휴 양양부사 이홍로 수동 현감 정원경에게 제수한 당상의 가자는 아우러 개정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9일 갑술 9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라, 전에 경리의 분부로 인하여 남대문에 대종을 도성의 남쪽 높은 언덕으로 옮겨달라 하였습니다만 중국군과 아군 1,000여 명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역사를 정지했었습니다. 경리가 남쪽으로 내려간 뒤에 아군만으로 경리가 정한 자리에 옮겨 놓았는데 지금 비로소 달았습니다. 오늘부터 인정 파루를 전레이하여 치겠다는 것을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과 낮에 문안하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2일 을해 두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선천 군수 김정목은 전에 성천 부사로 있을 때 멋대로 술을 마시고 풍악을 행했다는 것으로 파직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본군에 제수되어서도 오히려 마음을 고치지 못하고 방자하게 술을 마시면서 관사를 유기한 채 그럭저럭 날짜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 장서가 왕래하는 때를 당하여 서로의 수령으로서 상상께서 우려하시면서도 애쓰시는 뜻을 몸받지 않고 방자하고도 태만한 행동이 이 지경에 이르고 있으니 파직시키소서. 진천 현감 송경영은 성품이 본래 배려스러워 가정에서 윤상을 무너뜨린 일이 많고 관에 있으면서는 분수에 넘치는 일을 자행하며 교묘하게 명목을 만들어 민간에게 독촉하여 거두어 들이므로 온 고을 백성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리의 분탕 속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백성들로 하여금 잇따라 유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미를 시해한 강상절까지도 사설의 엄폐하여 덮어지고 있으니 참으로 회개하고도 놀랍습니다. 송경영을 파직시켜 소용하지 마시고 제 어미를 시해한 사람은 본도 감사에게 철저히 찾아서 잡아가두고 계문하게 하여 법대로 주의를 정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모두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0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집이 이함이 아뢰기라, 신이 삼가 조 정립의 합답을 사연을 보니 이 정함의 종사관으로서 장계까지 하여 이미 정원에 도착하였는데 그때 헌부가 미처 살피지 못했다고 하였고, 또 한산이 되어 내려간 것을 정사한 것으로 논한 것은 좀 차이가 있다 하였습니다. 당초 이를 논획할 때 이미 종사가 파월한 뒤이었으므로 장계가 도착되었는지 여부를 신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설령 조정립이 이 정함이 종사관이 되어 해주 산성을 짓겠다고 하더라도 해주는 군부가 계신 경성에 비하여 경중이 현격합니다. 그런데도 끝내 올라오지 않아 무리가 그르게 여기기 때문에 농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립이 정순하고 내려간 것인데 신들이 농계한 가운데서 잘못 정사라고 말을 했으니 글자를 놓을 때 한 글자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신의 실수가 큽니다. 신을 파직시켜 주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0일 을해 네 번째 기사. 비만기로 일렀다. 경주 부윤 박 의장과 울산 군수 김태헌은 각각 경례를 지키면서 외적과 대진하여 주야로 혈전해 전후 차맥간 수급이 매우 많으니 각각 한 작업씩 올려주라. 제주 목사 이경록은 멀리 해외에서 수자리 산 지가 언 7년이 되었는데 외적의 별난으로 인하여 재환할 수 없었다. 그가 나라를 위하여 극히 어려운 고통을 겪었으니 가자 하라.